증시가 제조업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최근 8주째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부담에 추수감사절 연휴 소매 실적이 저조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오는 6일 발표될 고용지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우지수는 77.90포인트, 0.48% 내린 16,008.51의 장을 마쳤고 S&P 500은 4.96포인트, 0.3% 내린 1,800.8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14.63포인트, 0.4% 내린 4,045.2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11월 제조업 PMI는 57.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56.4와 사전 전망치 55를 모두 웃돈 것으로 지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ISM 제조업 지수는 6개월 연속 50을 넘어 개선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앞서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 최종치가 전월의 51.8에서 54.7로 상승해 예비치 54.3과 전달 기록 51.8을 모두 웃돌며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에 미국의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8% 상승한 9,08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4% 증가를 상회하는 것이자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건설 지출은 3.9% 늘어난 2,827억 달러로 집계된 반면 민간 부문의 건설 지출은 전월보다 0.5% 감소한 6,257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하락세로 끝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83% 내린 6,595.33에 독일 닥스 상식지수는 0.04% 내린 9,401.96에 마쳤습니다.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0.2% 하락하며 4,285.81을 찍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유로존 11월 제조업 PMI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부진하면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제조업 PMI가 51.6을 기록했다고 시장조사기관 마킷이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넘기며 경기 확장세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지난 2010년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킷은 프랑스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의 제조업 PMI는 부진했어도 독일과 이탈리아의 제조업 경기가 유로존 PMI를 견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12월 첫 거래 뉴욕 증시는 하락했군요. 추수감사절 연휴 소비가 생각만큼 늘지 않은 실망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하락 요인을 꼽자면 사실 하락 요인이 됐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중국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나란하게 2년 반 만에 가장 좋았었는데 이마저도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와 연결시키며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이제 하락의 요인을 꼽자면 많이 오른 부담감은 물론 있겠고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다라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다우와 S&P 500은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게 됐고 잘 나가던 나스닥마저 엿새 만에 하락세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려 하는 시점 생각해보면 우리 시장도 전일 12월 첫 거래를 맞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였었죠. 코스피는 2050의 저항을 강하게 느꼈던 날이었고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상승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도 내렸다고 하고 소비도 연말을 맞아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증시 산타랠리 하는데 어디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성초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원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흡혈 여러분. 어제 주가 당황하셨죠. 청성초놈의 신창원입니다. 네. 자, 10여 포인트 이 자리에서 수익 보자고 들어가는 건 과욕이다. 제발 자제하라라고 하셨었는데 2050의 저항을 맞고 저는 2030선까지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아마 단기로 21선까지가 끝일 걸 하셨었는데 의외로 갭상승까지 했었지만 다시 저는 21선 정도로 회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시장이 대표님 예상보다 아주 잠깐 강한 듯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당장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150만 원 쌍봉에서 어제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시장이 가고 있는 거 맞죠?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요즘엔 연탄가스 매연 때문에 벌써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산타랠리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성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제 2030포인트 위쪽은 아직까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203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저도 깜놀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확인하고 놀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롤을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일단 515 이상은 오버슈팅일 것이다. 근데 오버슈팅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여러분의 한 방에 커피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주 밴드가 못 속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볼륨주 밴드 부분에서 선물 볼륨주 밴드는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굉장히 그 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산타랠리 하는 분들은 어떤 근거를 보고 산타랠리, 그 볼륨주 밴드 위를 계속 치고 가는 이런 산타랠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할 마음, 이를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서요, 주가 자체는 계속 약세 모드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금화에 주력하자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가 갭 상승 이후에 이 주가 보면 거의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몇몇 종목, 큰 종목 빼놓고는 다 아니거든요. 그 증거적인 예론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잠시 보여줬습니다. 이 아래쪽이 이제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가 주가가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수익을 보면요. 대형주가 6.5%, 그리고 중형주가 마이너스 0.8%, 소형주가 마이너스 5%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형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적비 저평가, 여러분 실적비 저평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니는 빠져도 내는 오른다는 식으로 그런 개별 종목들이 코피 터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가 올랐다. 그러다 고객 예탁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주가 올랐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 분의 등을 외국인과 기관들 주가가 상승을 시켰지만 특히 이제 이 8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지만 그 매수를 철저히 여러분이 없는 주식 을 갖고 올렸다. 이 말은 뭐냐면 신용 있는 주식들은 거의 마이너스 5% 같으면 거의 여러분들이 12, 3% 나가지고 20, 30% 신용돼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계력적인 그런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8월부터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식 올라간다 해놓고 개별 종목 추천하는 X들은 어떤 X들인지 참 근거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그 후에도 계속 대형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삼성전자가 150이면 거의 종합주가 지수가 삼성전자 빠져가 종합주가 지수 오르는 날이 있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아직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은 150만 원대 팔고 저점에 사가지고 이제 재미를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외면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볼륨주 밴드 자체의 상단 부분에서 맞고 이제 떨어졌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극하면 연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냐. 또 연속적으로 떨어질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1피봇으로 봐서 주가 자체가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또 다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반등하면 과연 주식을 사야 되느냐. 사는 건 절대 아니라겠죠. 제가 계속 이제 현금화에 치중하자. 지금 그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지만 종합주가 지수 이제 주피봇을 보면 주가가 지금 3주째 횡보 국면이고 계속 지난주 이제 인위적으로 그 집에 올리는 그런 모양이 있지만 계속 푸시 재미를 봤습니다. 사실 코레가 재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이 거의 한 방 세게 맞았죠. 제가 손대지 마라. 제가 이제 회원들에게 이제 아예 푸다라 했는데 선물 문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고요. 하여튼 일단 오늘은 주가를 공격적인 푸는 하지 마라. 그렇지만 전체적인 모드는 푸자리 내려가는 자리지만 오늘은 반등 타임에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룹 위쪽 이거는 인위적이고 그룹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제 이제 그룹 안에 한 방에 들어와 버렸죠. 왜 그러냐면 그룹을 이렇게 이 그룹 안이나 그룹 바깥쪽에서 이제 갭 상승을 할 때는 갭을 안 메우지만 그룹 안에서 그룹 위쪽 가면 이 갭을 메운다. 어제 보면
철저하게 갭 메우는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름 안에서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구름 변곡점 자리에서 주가는 일단 주가가 전체 주가가 높다면은 앞구름 변곡점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출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단도적인 입장으로 말합니다. 고객의 tak금이 매일 뭐 1,000억 늘어났다 1,000억 줄었다 하는데 실제로 절대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이게 11월 28일 거거든요. 이 키움증권이 완전히 양아치 증권사입니다. 11월 28일 건데 14호. 지금 날이 며칠 날인데 12월 거 지금 왜 14조 깨졌거든요. 14조 깨지니까 이거 11월 28일까지 놔두는 거예요. 아주 악질입니다, 이거. 키움증권 대표 정신 차리세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고객,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 지금 4조 4,800억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도 계속 플러스 내거든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고객의 탁금이 줄고 신용 잔고가 준다는 말은 뭡니까? 신용이 계속 깡통 나가 반대매매 나온다든지 기간 만기대가 팔고 그거 판 다음에 이제 고객의 탁금을 출금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의 탁금, 특히 시중의 자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특히 20일 입변 거래량 보고 주식 사는 그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거래량 많은 게 그게 꼭지 상투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KT거든요. KT인데 그런 종목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 뭐 종목이 과거 거래만을 주가가 치고 간다. 양봉 하나 내고 거래만을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 있다. 그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전도 그런 경향이고 또 KT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거의 뭐 속임수거든요.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서 21평 돌파 양봉장대 자는 거는 화약을 들고 집을 듣고 불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봉장대보다 음봉장대 주식을 사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은데 오늘은 따라가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절대 따라가지 하면서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조금 더 다시 반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또 그 대신 오늘은 추격 매도도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210이에요. 210 한 2, 3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20p 캐봐야 여러분 0.1p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도는 자제하는 게 좋다. 한번 튕겼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저도 뭐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신고가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보면 일단은 15,0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타 할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연탄 사용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원래는 산타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 상해종합 증시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영국의 선두주자인 유럽의 선두주자 영국 지수가 큰 폭의 하락 그리고 과연 미국의 유럽의 유로화가의 약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볼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선물이죠. 선물에서 뭐 개인들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고 특히 옵션에서 데미지가 큰데 지금 무게 중심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267.35 오늘 267.42 이하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갈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위쪽에서 콜 걸지 말아야 했는데 자꾸 거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말 안 들으실 분들은 저 뒤쪽에 들으세요. 저 듣지 말고 저 뒤쪽에 잘하시는 분들 시황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말 안 듣는 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참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오늘은 복지부동 하셔야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복지부동 하셔라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자리 전체적으로 보면 장자체가 굉장히 모양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겐들차드가 크다는 것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씀드리고요. 볼륨저 밴드를 이탈해가 겐들이 나가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겐들이 나올 수가 없죠. 보른저 밴드라는 게 뭡니까? 21을 중심으로 해서 개입을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선물의 무게 중심이 여러분 1차 무게 중심이 265에 있다가 270으로 와 있습니다. 270으로 와 있다는 것은 뭐 말하는지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우리가 개인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돈을 제일 많이 잃는 부분이 하락은 난 만큼 잃지만은 횡보 국면에서 몸부림쳐가지고 주가를 돈을 많이 잃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횡보 국면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올가미장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캔들 차트가 커지면서 캔들이 횡보하는 이런 국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변곡점 자리를 한번 치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3, 4 이후에 또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변곡점이 만약에 하방 변곡점이라 그때는 콜 갖고 있던 분들 과감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네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공격적인 풋옵션 매수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폭 정도의 반등만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매수 전략은 주식 현물도 결코 써서는 안 되며 현금화에 주력하는 날이 돼야 된다고 조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넘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성 멘토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기존에 추천하셨던 종목 가운데 다시 한번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종목을 매일 2,000개를 다 돌려보는데요. 종목을 매일 추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시장도 불안불안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추천하고자 제가 11월 7일날 추천해서 포스코를 추천했는데 현재 4% 모두 수익 중입니다. 다시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포스코입니다. 금속 및 광물 관련 회사로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를 생산하는 철강 회사로 철강, 무역, 건설, 기타 부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회사들의 주가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철강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어 있고 저가 철강주로 인해 투입을 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33만 5천 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를 지난번에 34만 원 드렸는데요. 34만 원을 넘어서 한 35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2만 5천 원인데요. 일단 수익이 낮기 때문에 꼭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신 분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34만 원이나 35만 원 할 때 한 두 번으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시장 상황당 그렇게 요즘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씩만 5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만 사셔서 한 5% 정도 수익을 보고 짧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포스코 재추천을 받아봤네요. 자, 오늘 리뷰 종목으로는 일주일 전쯤에 추천해 주셨던 SK케미칼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추천 이후에 5일 연속 올랐고 드디어 전일 정확하게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축하드리겠는데 더 시급한 종목이 하나 보여요. 바로 KT입니다. 연말이면 고배당 종목으로 유명했는데 고배당 정책 철회라는 아주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나서 전일 급락했습니다. 손절가 부근까지 와서 아슬아슬한 모습인데 KT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왜냐면은 제가 준비를 SK 차트 좀 일단 보여주십시오. 제가 SK케미칼은 다 아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다 했으니까 한 10% 정도씩 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매도하시고요. K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항상 바닥에 있는 좋은 주식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KT가 전에 차트를 보시면 37,000원 있을 때 이석채 회장과 정부의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한 15% 정도 하락이 돼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좋은 주식은 한 15%에서 20% 하락하면 올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5% 정도, 2,000원이면 5.2% 정도 해년마다 KT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고배당 정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제가
한 2주 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서 솔직히 3% 정도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KT는 우리나라 최대 그 통신업자고요. 뭐 회원도 많고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도 좋고 유보율도 733%로 아주 좋습니다. 근데 공기업에서 상당히 좀 비교하는 공시를 낸 것 같아요. 그 분명히 이석채 회장이 작년에 3년 동안과 내년 말까지 매달 연말에 2,000원씩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주말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공시 배당을 철회하겠다 했는데 주체가 없습니다. 뭐 말로는 이사회에서 한다겠지만 뭐 정부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신임 사장이 한다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말로는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쳐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코스닥 잡지도 아니고요. 2,000원을 준다고 해놓고 이제 3주 남은 시점에서 그것도 주말에 사람들이 다 안 보는 주말 저녁에 이렇게 공시를 내도 되겠는지요. 제가 그 KT 임원진과 이거 허락해준 정부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2020% 그러니까 1억이면 2천만 원이 한 달 사이에 날아가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뭐 이렇게 7년마다 한 번씩 쉬고 1년에 600% 성과금 수백억씩 갖다 쓰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1년에 배당금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달 만에 20% 손실을 줘도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KT 임원진들이나 이사진들은 반드시 내년까지 2,000원씩 준다 하겠으면 배당금을 줘야 되고요. 그게 힘들면 올해까지 주고 내년에는 줄이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줄인 만큼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라는 게 있는데요. 뭐 KT 10줄 사신 분에 한해서는 한 줄을 준다든지 20줄을 주신 분 20줄당 뭐 한 줄을 주면은 이게 손실이 복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뭐 말로는 국민들에게 공기업을 믿어달라, 신뢰를 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하면서 공기업 위로 정부부터 이렇게 시민들한테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믿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KT는 좀 정상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에게 분명히 배당을 준다고 해놓고 한 달 사이에 지금 20% 재산상 지금 KT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수천억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이사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은 정리해고를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이렇게 뒤통수나 치고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KT 이사진들이 여러분 그 20% 여러분 자산이 한 10억이 2억 날아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KT는 빨리 정상적으로 약속대로 내년까지 2,000원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힘들면 무상증자를 주든지 아니면 올해까지는 주고 내년에는 좀 줄이든지 이렇게 좀 확실하게 공기업은 공기업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국민들에게 그 신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KT는요, 일단 제가 그 선절가나 아마 31,000원을 드린 것 같은데 31,000원을 깨지면 솔직히 뭐 매도해야 되지만 매도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KT 사장실이나 뭐 이사진한테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정부 단체. 여러분들 손해가 20%한테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나 공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니까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는 빨리 좀 정상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KT의 정상화를 빨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배당 누리고 통신사 KT 투자하신 분들의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갑자기 급락하면서 거의 터치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KT 버리지 말고 홀딩 하자라는 전략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SK케미칼 같이 투자하셔서 10% 넘게 일주일 만에 수익 보신 분들 대신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의 분석 들었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도 제가 포트에 잡은 종목들은 나름 견주하게 잘 버텨줬는데요. 오늘만 하루부터 잘 가준다면 제가 조만간 이 코스다운을 입고 방송하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AS는 잠시 후 이드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겨울나기 잘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익률을 봐서 다른 상품도 구입을 했죠. 다음 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까지 구입을 했고요. 또 가죽 장갑과 겨울 굿즈까지 장만을 해서 제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좀 큼직큼직한 소원들만 남았습니다. 이 300만 원대 드림백 과연 언제 구입하게 될지 기다려보고요. 조만간 이 100만 원대 구스다운을 제 손에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만 원대 목도리까지 담아봤습니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400원에 들어갔죠.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봉 2,42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디오 새로 편입을 했죠. 8,43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최종 손익, 누적 손익 120만 원 이상 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4.4%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조만간에 좀 수익을 봐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 구스다운을 입고 좀 거리를 활보하고 싶은데 오늘장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포스트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구스다운 상당히 좀 갖고 싶은 아이템인데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코스닥 지수가 아래거리 없이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죠. 해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일단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74,000원 정도로 드렸는데 어제 73,600원으로 한 400원 차이로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면서 뭐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00일선에 대한 저항 부분 단기적으로 매물벽을 막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큰 폭의 조정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한 팅 밑으로 약보합 마감을 하면서 일단 저항 부분을 테스트하는데 그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현재 큰 폭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면은 약보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었는데 큰 폭의 조정 없이 마감하는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빌은 어제 한 2.5% 정도 양호한 모습으로 조정이 좀 양호한 모습으로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61선이 수급선이라고 하죠.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 돌파하지 못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2차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게임빌은 그동안에 저항으로 받았던 21선이 우하향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과정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5일선도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간은 분명히 걸리겠지만은 12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이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게임빌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번 주부터 흘러가는 레파토리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런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바닥에서의 급등 그리고 신작 효과들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봉은 어제 소폭 상승 후에 약보합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을 죽이는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게임빌의 바닥 차트의 초기 모습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이 종목도 5일선을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게 게임빌처럼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21선이 상단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 저항을 기간 조정으로 아래에 깔리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재료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재료가 많은 그러니까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문재인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치솟으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점상한가도 간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최근에 정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수급으로 테마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코스닥에서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테마가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큰 돈이 많이 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많은 테마들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경봉 같은 종목도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테마가 엮여있는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 고려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디오인데
이 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제 코스닥 지수가 하락에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일단 어제 편입한 종목이고요. 이 플란트의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올해 마감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현재 8월 28일 7,900원의 외바닥 이후에 외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7월 14일에 7,760원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61선을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121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비중 10% 정도 되지만은 중기적인 안목으로 좀 길게 잡는다면 조정 시 추가 매수도 해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종목들 다 끼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본다면 좋은 수익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AS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 쉬어갔으니까 오늘은 달려봐야겠죠? 제 포트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가 컸던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의 소비는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중국, 유럽, 미국 모두 좋았지만 단기 급등한 뉴욕 증시는 급등 피로감 때문에 12월 첫 거래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죠. 이틀 연속 2050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했지만 기관 매물에 막혀서 2030까지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을 위한 쉬어가기다 하는 여전히 기대감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네요. 일단 크리스마스까지의 또 추가적인 연말 소비 시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이버 먼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소비도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